나이가 들면서도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바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쌓고 그 경험들이 우리 안에서 지혜로 자리 잡기도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멋지게 살아간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스스로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자신을 이해하며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삶을 지향함으로써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나이가 들어서도 멋을 잃지 않고 활기와 의미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조금 길지만 가능한 한 상세하고 풍부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다소 길더라도 중간중간 잠시 호흡을 고르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하고 성장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사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하거나 실패를 두려워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전에 한번 실패한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늦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면 더욱 그렇지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뜯어보면 나이에 관계없이 새로 무언가를 시작할 때의 즐거움과 설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책을 읽고 아직 익숙지 않은 분야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정신적 자극을 받고 삶에 대한 호기심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음악에 관심이 있었다면 작곡이나 악기 연주를 배워볼 수 있고 미술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림 그리기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요리에 재능이 있거나 관심이 많다면 색다른 레시피를 시도해보고 여행을 좋아한다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도시나 나라로 떠나볼 수도 있겠지요. 이런 여러 시도는 배움의 즐거움을 되찾게 해줄 뿐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고 인생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데도 크게 기여합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고자 노력하는 것 역시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혹은 SNS 등의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코딩, 사진 편집, 영상 제작 같은 분야 역시 나이와는 무관하게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이를 활용해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배울 때는 물론 시행착오가 따르겠지만 오히려 그 시행착오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배움도 큽니다. 젊은 세대에게 배우거나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하면 의외로 쉽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독서 모임을 통해 혹은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지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워가는 즐거움까지 누릴 수 있지요. 물론 배움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실패는 피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든 젊어서든 배우는 과정은 시행착오로 가득 차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일 것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악기를 배울 때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고 원하는 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디지털 기기나 프로그램을 다루다가 자꾸
오류가 생기고 낯설어서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지요. 이때 포기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이나 조언을 받아들이고 문제 상황을 스스로 연구하며 해결책을 찾는다면 그 경험 자체가 쌓여 훗날 더 큰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게다가 무언가를 새로 배우는 과정에서 작은 목표를 단계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성취감을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예컨대 매달 책을 한 권씩 읽겠다든지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운동 혹은 학습을 하겠다는 식으로 잡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 달성했을 때 자신감을 느낄 수 있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동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리적 건강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심리적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다 같은 아주 사소한 감사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은 훨씬 밝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완전히 낙담하기보다는 어떻게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태도가 도움이 되지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하기보다는 괜찮아, 다시 해볼 수 있어 라고 격려하고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편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자기 돌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의식적으로 쉬어가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번아웃에 쉽게 빠지곤 합니다. 취미 생활을 영위하는 것, 예를 들어 독서나 요리, 운동, 음악 감상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스스로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치 좋은 친구에게 대하듯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 높은 기준이나 과도한 비판을 퍼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일정 부분 잘 해내지 못했더라도 그래도 이만큼 한 것만 해도 잘했어 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감정관리는 심리적 건강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흔히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이 생기면 오히려 나중에 훨씬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슬픔, 기쁨,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필요하다면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통해 털어놓는 게 좋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잠시 심호흡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훈련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어떤 이들은 운동을 통해, 또 어떤 이들은 명상이나 일기 쓰기 혹은 예술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맞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해보며 자신에게 맞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인간관계 또한 심리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이 있는지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고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지요. 다만 자신을 지속적으로 소모시키는 관계 역시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상처만 받거나 자존감이 급격히 하락한다면 차라리 거리를 두거나 자연스럽게 관계의 빈도를 줄이는 편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또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소규모 모임이나 동아리 혹은 여러 소셜 커뮤니티에 참여해보는 것도 마음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심리적 건강에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큰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 완벽주의는 우리를 끊임없이 긴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는 태도를 키워 결국 더 큰 스트레스에 빠지게 합니다. 따라서 실수나 부족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이를 교훈으로 삼되 과도하게 자신을 자책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명상을 하거나 일기를 쓰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탐구해 보기도 하고 자신의 속도와 길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성장을 가져오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내가 오늘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를 보는 것이 더욱 건강한 관점일 것입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감정을 정리하고 불안이나 우울 같은 감정이 지속될 때는 주저 말고 전문가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사회가 조금씩 심리 상담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건강은 결코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신체적 건강만큼이나 정신 건강도 일상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리고 삶 전체를 어떻게 느끼는지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비롯한 삶의 여러 영역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가족이나 취미 활동, 친구들과의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고 그 결과 심리적 건강까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고 그에 맞게 시간을 배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신체적 건강 유지입니다. 신체적 건강은 곧 삶의 활력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하기도 어려워지고 자연스레 마음마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수면,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지속적으로 신경 써야 합니다.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체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권장한다는 가이드도 있으니 이를 목표로 삼아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기 쉬운 근육을 보충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덤벨을 이용한 운동, 스쿼트, 푸시업 등을 일상에 조금씩 도입해 보는 것이지요. 이 밖에도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유연성 운동으로 부상을 예방하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식단 역시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일시적인 식이 조절보다는 천천히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을 갖추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하고 특히 매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먹으면 건강이 위협받기 쉽고 몸 상태가 쉽게 무거워지거나 피곤해지기 때문에 자연에 가까운 식재료를 활용한 식단을 지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약 2리터 정도의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 중 하나이지요. 게다가 규칙적인 수면 습관도 중요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을 주며 하루 7에서 8시간 정도의 숙면이 이상적입니다. 만약 불규칙한 스케줄로 생활 리듬이 깨지면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수면 패턴을 찾아보고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 현재 내 몸 상태가 어떤지 혹은 잠재적인 질환은 없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 역시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두면 혹시 이상 수치가 나타났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독감 백신이나 폐렴 백신 등 예방접종이 필요한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질병을 방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흡연이나 음주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흡연은 폐 건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담배를 피운다면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음주 역시 남성의 경우 하루 2잔 이하, 여성은 하루 1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거나 잘못된 자세로 작업하다 보면 자세가 틀어지고 근골격계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작업 환경을 주기적으로 정돈하고 의식적으로 자세를 교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또한 일상에서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경험도 중요합니다. 공원이든 숲길이든 가까운 자연 속을 천천히 산책하며 햇볕을 쬐는 것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큰 활력을 줍니다.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라도 매일 10에서 15분 정도 볕을 쬐면 좋고, 이 시간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휴식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체적 건강을 꾸준히 돌보는 것은 마음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몸이 가벼우면 마음도 덩달아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겨서 새로운 도전과 인간관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의미 있는 인간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가 좁아지거나 혹은 오랜 관계가 무뎌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돌아볼 때 결국 가장 큰 기쁨과 위로, 그리고 배움의 기회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 두고 싶다면 먼저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그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듣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를 곱씹어보고 내 언어로 바꿔 말해보며 상황을 상상해보는 과정을 거치면 훨씬 더 깊은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는 서로가 소소한 행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매일 특별한 이벤트를 하진 못하더라도 하루하루 작은 일상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생각, 고민 등을 공유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취미가 같거나 공통 관심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대화 소재가 생기고 관계가 깊어지기도 하죠.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거나 멘토링을 해주거나 혹은 반대로 배우는 입장에 서보면서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보다 젊은 세대나 혹은 나보다 훨씬 연장자인 분들과 교류하면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은 무척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에게서는 활력과 신기술, 새로운 트렌드에 관한 지식을 배울 수 있고, 연장자에게서는 오랜 인생 경험과 지혜를 배울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적절한 거리두기와 경계 설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의존하는 관계가 되어버리면 결국 그 관계는 서로에게 상처와 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가 계속된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한 가지 방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좋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동아리나 모임 혹은 사회적 활동의 장에서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지닌 이들과 교류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정보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이 다시 내게 동기가 되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 삶의 개성을 표현하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은 자기 존중과 자신감을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어울리는 패션이나 행동 양식, 취미 등이 다릅니다. 그 다름을 부정하기보다 나만의 색깔로 긍정적으로 드러내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특정 색상이나 패션 아이템을 좋아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내가 좋아하는 예술 활동,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등이나 운동을 꾸준히 즐기는 겁니다. 그런데 스타일이라고 해서 꼭 외적인 요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지닌 가치관이나 삶의 철학, 태도 역시 누군가가 봤을 때 그 사람만의 스타일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삶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지 잘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게 어울리는 패션 스타일을 찾는 것도 좋지만 내 내면의 철학과 행동이 일치할 때 우리는 더욱 빛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스타일은 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세련되게 변형되고 확장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모습일 때 가장 나다움을 느끼는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트렌드를 참고하되 무조건 따르지 않고 내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머와 여유로운 태도를 잃지 않으면 매 순간을 좀 더 즐겁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는 것도 멋진 삶을 살아가는 핵심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의 환경도 달라집니다. 익숙했던 것이 갑자기 낯설게 바뀔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가 생겨나기도 하지요. 만약 우리가 과거에 머무른 사고방식을 고집하고 이건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이야 라며 변화를 거부한다면 세상이 주는 기회와 다양성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고정관념은 인생의 다채로운 가능성을 막아버립니다. 반면 왜 안 될까를 어떻게 하면 될까로 바꿔 생각하는 태도 혹은 저건 틀렸어 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저건 다른 관점일 뿐이야 라고 보는 시각을 가질 때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나 활동에 도전하면서 실패를 경험해도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면 결국 우리의 사고방식과 인생 경험은 더 유연해지고 풍성해집니다. 또 유연한 사고방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속한 집단이나 공동체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나 다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관점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는 전제를 세우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채로운 의견을 들어보면 어떤 부분은 수용하고 또 어떤 부분은 내 생각을 굳건히 지키는 식으로 사고방식이 더욱 확장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젊을 때는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다는 포부나 목표가 있어 열심히 달리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막연한 허무함이나 방향 상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어느 시점이든 계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족, 사랑, 성장, 배움, 봉사, 나눔, 창작 등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 가치를 삶에서 일관되게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체감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오는 성취감도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보는 일, 혹은 1년에 한두 번씩은 반드시 새로운 장소를 여행해보는 일,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층 더 전문적으로 발전시켜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목표들을 설정하고 하나씩 이뤄 나가는 동안 나는 뭘 위해 이 목표를 세웠을까? 이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내게 어떤 의미가 생기는 걸까?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인생의 방향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단단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타인과의 연결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혹은 낯선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을 하든 누군가와 이어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존재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관계 속에 있을 때 깊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실제로 봉사나 기부, 멘토링 활동을 해본 사람들은 도움을 주고자 했지만 되레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여를 통한 성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인생에서 늘 밝고 긍정적인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큰 실패나 상실, 혹은 건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완벽하지 않고 여러 변수와 시행착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우리는 더 유연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후회나 내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에 사로잡혀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더 가치 있게 만들지 고민하는 태도가 삶을 훨씬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나이는 결코 한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는 우리가 걸어온 시간의 축적이자 그 안에 담긴 경험과 통찰의 결정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젊었을 때보다 더 여유롭고 풍성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고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면의 성장과 건강을 유지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자신의 가치관과 취향을 반영한 스타일을 지키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라건대 이 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께서도 다시금 용기와 영감을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어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더라도 좋습니다. 하루 10분 동안 책을 읽는 것일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혹은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소한 습관의 축적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놓고 나이가 들어도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처럼 내면의 성장과 건강한 삶,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 우리는 시간이 흘러도 멋스러움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색깔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에게 맞는 속도와 방법을 인정하면서 꾸준히 실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설령 오늘 당장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매일의 삶 속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고 감사와 긍정을 실천하며 주변 사람들과 진솔한 관계를 맺고 새로운 배움에 도전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나이가 들었어도 정말 멋지게 살고 있구나 하는 말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남들에게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작지만 의미 있는 자극이 되길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꿈꾸는 멋진 인생의 모습에 한층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멋진 인생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